미국 경제 최고 책임자인 제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어제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경기 부양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올 하반기에도 추가 경기 부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매우 뜨거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해 투기에 가깝다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주택 렌트비가 급속히 오르면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연방 재무부 장관이. 네. 근데 그 경제 수장이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어제 그 경제 전문 채널 CNBC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부양을 멈춰서는 안 되고 네. 경기 부양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 부양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네, 네.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코로나19 구호 패키지가 그대로 연방의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상관없이 지금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1조 5천억 달러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뭐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 사안 때문에 네. 뭐 그런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대학 학자금을 뭐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일부 문제 때문에 좀 이견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패키지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하게 네. 1조 9천억 달러 그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멀었다는 네, 얘기고요. 네, 네. 많은 지원이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지원에 집중해야 될 시기고 지금 뭐 좀 나아진다 이런 그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또 뭐 돈 푸는 걸 그만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호 패키지 축소론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일축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조 9천억 달러지 2,9천억 달러짜리 구호 패키지 외에도 네.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니 옐런 지금 그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제 1조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가 연방의회에서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경제 지원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경기 부양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 1조 5천억 달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정말 그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충격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당분간은 계속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제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네.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이라든가 연방 실업수당 연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등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1조 5천억 달러가 통과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올 하반기쯤에 또 하나의 경기 부양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고했고요. 그것은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과 관련된 그런 이제 어떤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까지 해서 좀 강력하게 지금은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사실 부정적인 시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각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일축해 버렸어요. 공화당이 그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난해 2020년에만 약 4조 달러 정도의 지원이 네, 이루어졌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다 합치면 네. 그 액수가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1조 9천억 달러를 또 지원하면 합치면 이제 한 6조 달러 정도가 네, 그렇죠.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지나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공화당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은 네, 네, 네. 재무부 장관은 그런 공화당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아주 그 일축을 했는데 지난해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말의 요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했는지 몇 조 달러를 했는지 그걸 따지려고 들지 마라. 이게 재무부 장관의 얘기고요. 아직도 그렇게 뭐 4조 달러가 됐건 10조 달러가 됐건 중요한 건 지금 현재도 미국에는 900만여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400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는 예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실제로 연방의회 예산처가 최근에 발표한 그 경제 예측을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없을 경우에 네. 2024년 정도가 돼야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3년이 더 있어야지 고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소신을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뭐 돈 쓰지 말라고 공화당 쪽이나 또 이 경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정부가 인위적인 돈을 안 쓴다고 해도 결국은 시장에서 저절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사회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게 지금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펴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2024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고용시장이 더 빨리 안정이 되고 그 얘기는 곧 더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네, 그게 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열기가 높은 것이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을 네. 했어요. 어제 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비트코인과 관련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이건 투기다. 그래서 네, 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그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에서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격입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그 적당한 선에서 잡혀져 있어야지 예측 가능하고, 예측 맞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높아졌잖아요. 그럼요. 예,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 네. 이 결제업체인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 등이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제 인정할 정도가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 뭔가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많은 또 이득을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언제 이게 또 주식 시장이 하락할런지.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개당 5만 있죠. 오늘 보니까 거의 뭐 6만 달러 정도까지 아이고.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예상이 10만 달러까지 글쎄요. 간다는 예상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쩌면 2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거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네. 잠깐 비트코인을 샀다가
되팔더라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경제사령탑이 비트코인을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기성이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강력히 지금 시사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리 옐런 장관이 어제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그렇게 오르는 거 보면 이 참 구매자들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는 테슬라 자동차를 또 비트코인으로 그렇죠. 구매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식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이들이 규제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기관을 규제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은 평소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뭐 돌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하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지난달 진행됐던 그 연방상원 본인의 그 인준청문회에서도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가상화폐들이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돈 세탁 같은 걸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돈 세탁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 인준 청문회 때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에 나설 뜻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이 제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아마 이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열기가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식시장이 최근 굉장한 호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계속 그 제로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자금이 있는 분들이 죄다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죠. 네,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굉장히 좀 낮은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 valuation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보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더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거품이 끼는 것을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우려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인데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래서 최근에 주식 열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런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아무튼 어제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당히 좀 흥미있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 LA 지역에서 렌트비가 급격히 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택 가격도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거지 렌트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CBS 뉴스가 최근 여러 기관들 통계 자료에서 그 아파트와 임대주택 등에 대한 베이컨시가 최근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LA 지역의 베이컨시가 최저치예요, 10년 만에.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빈 아파트나 빈 임대주택이 없고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내가 살겠다고 할 수가 없고 웨이팅 리스트 걸어야 되는데 이 웨이팅 리스트가 근래 보기 드문 수준으로 밀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마 집을 구하시는 분들, 렌트 아파트나 렌트 집 구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LA에서 참 렌트 집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있는데 이 CBS 뉴스는 LA 카운티의 렌트비가 전국에서도 그 어느 카운티에 비해서도 가장 빠르게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LA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최근에 LA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더 이상 LA에 살질 못하고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좀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렌트할 곳 찾기도 쉽지 않고 렌트비도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다른 카운티로 이주하고 있는데 그 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주택을 한 채 렌트로 내놨더니 신청이 무려 75건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어차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4건을 디나이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부동산 에이전트가 전했고요. 이 리버사이드면 LA에서 보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곳이죠.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작년에 시작된 이후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그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원인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근데 또 지금 렌트 입주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 계속 렌트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렌트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골치 아프다는 네. 얘기예요. 골치 아프니까. 렌트해봐야 렌트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기만 하고 네. 그럴 네. 바에는 렌트 안 해버린다는 네. 이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A에서 못 구해서 자꾸만 벗어나는데 요즘 각광받는 게 어디냐면 내륙 지역인 인랜드 엠파이어. 아하. 인랜드 엠파이어로 LA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가 네.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같은 가격이면 LA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살 수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아파트나 렌트 주택이 급격히 지금 그 베이컨시가 있던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 네. 네, 그쪽도 그래서 렌트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참 요즘 LA에서 참 이 렌트 아파트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몇 년 사이에 사실 한인타운 인근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잖아요. 들어섰죠. 네. 거긴 아직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거긴 비싸서 그렇겠죠. 너무 비싸고요. 어. 비싼 거에 비하면 너무 좁고. 좁고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안 들어가게 되죠. 글쎄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게 가고 차라리 거기가 아주 규모가 넓었으면 비싸더라도 네. 뭐 룸메이트를 구한다거나 해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룸메이트랑 같이 살기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쉐어해서 살 수도 없고 혼자 살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